네, 8월 23일 월요일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이번 주말에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월요일장이 과연 오를까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텐데 그래도 상승 탄력 강한 상태로 마무리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고엔스탑 통해서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의 내일장 흐름 함께 맞춰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매니저님 또 고엔스탑 이렇게 증시 오늘관의 코너로 들어왔을 때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빨간불을 켰지만 장 막판에는 조금 코스피 지수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심리적인 지수는 깨졌습니다. 3,100선, 1,000선 이렇게 두 가지 지수의 흐름이 심리적 안정선 밑에서 돌고 있긴 한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2주 연속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이렇게 큰 바닥이 나오더라도 이 저점을 하루에 만들지 못해요. 보통 패턴 이틀 정도 패턴을 만들고요. 오늘은 그냥 십자선 정도만 만들어도 내일 어차피 갭을 수반한 큰 양선이 나오면서 큰 바닥이 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가 근방에 슬쩍 누른 것은 이제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장 막판에 한 10여 분 정도 남겨놓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매도를 좀 하면서 조금 오늘은 사실 양선을 만들어도 어차피 지수가 중기 저점이 확인됐다는 걸 확정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내일 양선이 같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패턴상으로.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이 정도만 해도 장이 굉장히 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지속적인 매도를 보여줬던 외국인들이 선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했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또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한 현물 매수를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가 아니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종가에 슬쩍 밀어갖고 지수를 눌러놓은 거라 아마 오늘 왜냐하면 지수가 한 50포인트 오르고 내일 갭으로 한 20포인트 떠버리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높은 자리에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을 고려해서 무난한 그런 패턴 만들기였다라고 보고 내일 장대양선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아마 내일은 대규모 선물 매수가 아니라 현물 코스피나 이쪽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봐서 내일 정도면 이제 바닥 쳤구나 하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모양 자체는 무난하다라고 보고 특히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이제 강세로 마감을 했던 그런 요인은 바로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게 된 테이퍼링의 그 스케줄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시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증시 요즘에 안 좋은 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인데요. 중국은 지난번에도 지준율 인하 이후에 아마 10월, 9월로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를 포함한 유동성 정책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산업 생산을 포함한 그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라든지 소비 활동들이 안 좋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 중국도 아마 중국도 우리처럼 추석 때처럼 긍정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부양책이 필요한 단계로 들어왔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 그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완화적 기조는 계속 또 연장돼서 이어질 거라는 거, 중국의 추가 부양책 가능성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금 자리는 중기 저점을 확인하는 자리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무난하게 좋았다라고 짚어주셨고 대외적인 이슈 두 가지 살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핫 키워드 10위까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1위는 언택트입니다.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반도체 대장주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3위, 또 증권주가 오늘 5위에 랭크가 됐고요. 해운주와 조선주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에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좀 지지부진했던 정책 관련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종목명이 어떻게 될지 종가 상황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네, 3위의 에코프로비엠 오늘 5.6% 치솟으면서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화투자증권이 두나무 관련 수혜주로 급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페노션 6.68% 상승했고요. 유라테크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는데 종가는 19%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볼 종목은 바로 1위를 차지한 카카오인데요. 오늘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는 시총 상위 내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카카오는 상승 보여줬습니다. 카카오페이가 하반기에 곧 이제 상장을 하죠. 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년 상장을 목표로 IPO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카카오 주목받았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내일장 뭐 카카오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6월 중순에 고점을 치고요. 2달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지선에 걸려 있죠. 지난 5월 초에도 여기 저점이었고요. 또 3월 초에도 여기 저점이었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나오면서 어차피 뭐 지수 자체가 저점을 만들어서 내일 반등을 해서 중기적으로 그동안에 급락했던 바닥이 나온다라고 볼 때 이 종목은 내일도 좀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내일장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살펴주셨는데요. 사실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성공적으로 해냈지만 늘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뭐 시총 7조에서 8조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 고평가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니저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글쎄요, 네, 우리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가운데, 카카오 그룹은 자회사는 다 상장을 해요. 그래서, 고평가 논란도 중요하지만은 이 증시 어떤 그 IPO 정책도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특정 그 그룹이나 이런 쪽에 좀 쏠린 형태의 IPO가 좀 진행된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은 저는 하고 있고요. 고평가 논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내년에 접어들기 때문에 성장주들로 많이 왔던 종목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기대 수익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요. 지금 모빌리티를 포함해서 또 카카오의 남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상장이 나올 때 그때가 관련 종목들이 아마 제일 좋은 그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조정이 좀 깊었기 때문에 반등을 좀 더 한다 이런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코스닥 시총 2위에 빛나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모두 급등하는 가운데서도 시총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올라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2차 전지 소부장 종목 중에 소재 종목이 상당히 강한데 이번에 자회사에서 또 종속회사에서 양극재 투자 소식 모멘텀이 좀 부각된 것도 오늘 상승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어쨌든 그동안에 좀 많이 가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오늘 사실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그 의견을 일단 드리긴 하는데 쫓아가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하루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내일 지수가 더 좋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상당 부분의 이제 호재들은 다 반영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의견을 드리긴 해도 이 종목은 추격하라는 관점은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내일장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추격 매수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살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아까 고라고 켜주셨고요. 한화투자증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금법에 따라서 코인 거래소가 이제 사업자 신고를 해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4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국내 1호로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이 핫했습니다. 카카오도 역시 지분을 보유해서 핫했고요. 한화투자증권 역시 그 모멘텀을 힘에 얻고 급등하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장도 급등 이어질 수 있을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최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상당히 좋긴 해도 이미 또 오를 만큼 좀 많이 오른 그런 상태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많이 올랐던 만큼 이 이벤트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재료들은 이미 다 상당 부분 시세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아니냐 싶어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테마성으로 짙게 올라갔고 이전에도 언급됐던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장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증권주로 봤을 때 보통 증권주 같은 경우는 섹터별로 단체로 오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 이런 두나무와 같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한투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형태로 급등할 수 있지만 증권주의 전망, 이 증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통상적으로 이제 증권주는 과거에는 이제 유동성이 많이 확 불어나고 지수가 올라오는 동안에 이제 아무 거래 대금도 늘고 그러다 보면 증권주들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해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수가 신고가를 갈 경우에 증권주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지금 뭐 잠깐 차트를 보시면 삼성증권인데요. 그 상대적으로는 강해요. 상대적으로는 강하지만 상당 부분의 이 실적 호전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채권 보유가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실적 호전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가 뭐 막 치고 가는 신고가 흐름이 아니라 박스권에 갇히게 되면 관련 종목들도 역시 박스권에 갇히거나 조정이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증권주 전반에 대해서는 큰 그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섹터를 일제히 끌어올려줄 모멘텀은 아직 부재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볼 종목은 오랜만에 정책주가 또 상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유라테크 살펴볼게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뻗어나가면서 참 핫했는데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안건으로 다룰 것이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내일까지도 강할까요?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뭐 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만은 이 종목이 개별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최근 들어 조정장에서 별로 빠지지 않았고요. 또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올라왔는데 이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정책 예상은 이미 벌써 한 2년 전, 1년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시세의 어떤 신선도 이런 측면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보시면 유라테크 같은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 올라서 이제는 여기서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고점 매도로 대응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오늘 좀 많이 올랐긴 했지만 내일 이후에는 좀 재료 자체가 1박 2일로 소멸될 수도 있다. 물론 나중에 또 뉴스가 나오면 또 가긴 가겠지만은 큰 폭으로 추가 상승을 보일 만큼의 그런 모멘텀은 아니지 않나. 좀 올드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스탑이라고 파란불을 켜주셨는데요. 정책주들, 정치 인맥주들이 지난주 말부터 또 오늘까지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정책주들이 상당히 잘 갔었는데 다시 움직이는 시기가 도래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책주 아니면 관심 있는 정책주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쪽은 사실은 좀 신선도예요. 그러니까 1년 이전에 정책주로 미리 지금 올랐던 애들은 이 지금 정책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걸 뉴스에 매도해라라고 하는 전략으로 갈 수 있고 지금까지 이제 시세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컨셉의 정책들 그런 거라면 이번에 이제 어쨌든 뭐 대선 후보들이 점점 압축되어 가는 과정에 야당이면 야당, 여당이면 여당, 당 차원에서 어떤 소위 대선 공약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뭐 언급되어지거나 이 시세에 반영이 좀 됐던 낡은 종목보다는 새로운 컨셉의 그런 그 정책주들이 나온다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낡은 감이 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뉴스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신선한 종목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제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바이오니아와 유라테크, 하나투자증권은 스탑이라고 켜주셨고 7개 종목에 대해서는 고라는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내일장을 봤을 때 탑픽일까요, 매니저님? 네, 뭐 저는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요. 네,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있었던 경기 피크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 테이퍼링도 조금 델타 변이 외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스케줄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이제 부양책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는 계속 호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노션은 뭐 운송이나 이런 쪽과 관련된 종목 저점을 잘 잡았거든요. 실적도 좋고 그래서 연말까지도 뭐 경기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페노션 베스트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이제 목표치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치 뭐 아주 많이 드릴 수는 없고 9,000원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7,800원 정도 전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페노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페노션, 뭐 대표적인 해운주라고 한다면 HMM과 페노션을 꼽을 수 있을 텐데 HMM의 파업이 가결이 된 바 있죠. 그리고 페노션은 벌크선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HMM 같은 경우는 또 컨테이너선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벌크선 업황이 더 좋을 것이다, 시황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페노션과 HMM을 비교했을 때 어떤 종목을 더 강하게, 더 좋게 보시나요, 매니저님? 뭐 일단 이 벌크선도 뭐 좋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네. 이 HMM은 좀 많이 오른 가운데 지금 호실석 속의 파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실적도 좋고 막 밸류도 좋지만은 어쨌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이런 악재가 떨어지는 종목인 사실 접근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 많은 종목은 하지 마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노션이 훨씬 더 업황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더 편안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또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럼 HMM의 파업이 네. 오히려 다른 해운주한테 호재로 작용하게 될까요? 글쎄요, 뭐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대안이 없어요. 네. 네. HMM 파업하고 컨테이너 안 가면 네. 수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독과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다른데 무슨 엄청난 반사이익이나 이 HMM이 파업하면 일본이나 중국 회사가 아마 호재가 되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런 얘기하죠. 죽 써서 멍멍이 준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는 소위 수혜를 입을 종목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그러면 여기서 고엔스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매니저님 오늘 장 마감했으니까 무료 방송 계획 듣고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무료 방송 5시 무료 방송이 있고요. 오늘 지수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저점이에요. 왜 일부 종목은 1월 달 고점을 치고 8개월 조정 끝에 저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개별 종목들 한 2-3달 조정을 받았어도 6개월, 8개월 조정 받은 종목만큼 가격 조정을 다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심리적인 저점, 기술적인 저점, 수급상 저점, 경기 흐름상의 저점, 그리고 이벤트인 잭슨홀 미팅이나 이런 저점이 동시에 일치하는 저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은 뭐 영어로 컨플런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딱 하나의 저점에서 이벤트를 만들면서 동시에 반전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서 컨플런스 저점이라고 봐서 이 저점은 생각보다 긴 상승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저점이니만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5시 무료 방송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